저기요, 환자 한 명을 찾는데요. 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돈데 이름을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로 확인을 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 안 계신데요? 네, 어제 수술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확인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 어제는 저희 병원 휴무일이었어요. 수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제가 보낸 1,000만 원은 어디에 쓴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돈댁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아프실까봐, 불편하실까봐 전화를 안 했는데, 이제는 확인을 해야만 했어요. 여보세요? 사돈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밝고 건강한 목소리였어요. 은지가 그러던데 허리 다치셔서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무슨 소리예요? 저 허리 안 아프고 요즘 일도 안 해서 너무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요? 최근에 아프신 적 없으셨어요? 네, 매년 건강검진도 받는데 아주 건강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돈댁은 아프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성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병원이요. 장모님이 아직 입원 중이시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지금 병원인데 너 지금 어디 있어? 성우는 한참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인데요. 3년 전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퇴직금도 꽤 받았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도 있었죠. 그 돈으로 경기도의 작은 3층짜리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살 집이 아니라 월세를 놓기 위해서요. 처음엔 걱정도 많았어요. 제대로 된 세입자가 들어올까, 월세를 제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다행히 좋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여유로운 노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퇴직 후 제 생활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 밥도 먹고 수다도 떨었죠.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여행도 다녔어요. 부산도 가보고 강원도 산속에도 가보고요. 젊었을 땐 일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천천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성우였어요. 성우는 지금 37인데 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35이고요. 성우는 결혼 전에 사업을 한다고 나섰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때 빚이 좀 생겼는데 아직도 그 빚을 갚느라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결혼 초부터 저를 자주 찾아왔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제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챙기지 않는다는데 은지는 달랐어요. 저를 친엄마처럼 대해줬죠.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은지는 올 때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챙겨왔어요. 사과나 배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런 은지가 참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성우도 가끔 연락을 했어요. 전화로 안부를 묻고 형편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성훈의 형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 척해야 아들이 덜 걱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모여서 화투도 쳤고 노인정에 가서 운동도 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기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고 부럽다고 했어요. 월세 수입이 있으니까 걱정 없이 살 수 있잖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며느리가, 그리고 제 아들이 저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요. 그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날씨 좋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육볶음에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친구 중 한 명이 손자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저도 언젠가 손주를 보게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응. 친구들이랑 밥 먹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전화는 그렇게 평범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밝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이미 거짓말이 섞여 있었다는 걸 그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뜨길래 반갑게 받았죠. 은지야, 무슨 일이야?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은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은지가 이렇게 우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저희 엄마가요, 일하시다가 주방에서 넘어지셨어요. 뭐, 괜찮으셔. 허리를 다치셨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어떡하죠? 은지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은지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댁 말이에요. 제 나이 또래일 텐데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정말 큰일이었죠. 얼마나 심하게 다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 안 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어머니, 어떡하죠?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병원에 갈게. 어디 병원이야? 어머니, 괜찮아요. 창원에 있는 병원이라서 너무 멀어요. 창원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창원은 여기서 한참 먼 곳이에요. 저는 운전도 못하고 혼자 그렇게 먼 곳까지 가기는 어려웠죠. 나이가 드니까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수술비가 좀 필요해요. 얼마나? 300만 원 정도요. 저희도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은지는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3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사돈댁이 제 나이 또래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돈으로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알았어. 내가 돈 보내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됐어. 어서 수술 잘 받으시게 하고 나중에 퇴원하시면 내가 한번 뵐게.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핸드폰 은행 어플을 켜서 300만 원을 은지 계좌로 보냈어요. 돈을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사돈댁이 무사히 수술 받으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날 저녁 은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엄마 수술 잘 받으셨어요. 퇴원하면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저는 다행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돈댁이 무사하시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은지와 성우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장모님이 수술 잘 받으셨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은지도 옆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했죠. 됐어. 사돈댁 건강하시면 됐지. 지금은 좀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재활 치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네. 나중에 완전히 회복하시면 내가 한번 찾아뵐게.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와 성우는 그날 제 집에서 저녁도 먹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맛있게 먹으면서 계속 고맙다고 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은지를 보면서 정말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예의 바르게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은지는 달랐죠. 감사 인사도 제대로 하고 밥 먹고 당연하다는 듯이 설거지를 도와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은지 같은 며느리를 둔 게 정말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사돈댁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요. 은지의 눈물도 성우의 감사 인사도 사돈댁의 수술 이야기도 전부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저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아들이니까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몇 달 동안은 별일 없이 평온하게 지냈어요. 은지는 여전히 자주 제 집에 놀러 왔고, 성우도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죠. 저는 사돈댁이 많이 회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큰일 났어요. 또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데? 저희 엄마가 길 가다가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뭐라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너무 놀라서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죠. 요즘 일하느라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셨거든요. 새벽까지 일하시더니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디야? 나도 같이 갈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병원 가서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먼저 나왔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은지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죠. 저녁 무렵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게 연락드렸죠? 아니야. 친정어머니는 괜찮으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요즘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쓰러지신 거래요. 그래서 영양제를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서 영양제 좋은 거로 맞춰드려. 네. 그런데 어머니 죄송한데요. 은지의 목소리가 또 작아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짐작이 갔어요. 돈이 필요해? 네. 정말 죄송해요. 영양제가 비급여라서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얼마나 필요한데? 5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알았어. 내가 바로 보내줄게. 사돈어른 어서 회복하셔야지. 저는 다시 은지 계좌로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사돈댁이 편찮으시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또 비슷한 나이로서 더 마음이 쓰였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성우와 은지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눈치를 보더니 거실에 앉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희 엄마가 저번에 받으셨던 허리 수술 부위가 다시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재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요. 얼마나 안 좋으신데? 병원에서 빨리 수술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은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성호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죄송한데요. 병원비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병원비. 그럼 저번처럼 300만 원 정도 필요한 거야? 그때 은지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저희 엄마가 돈이 너무 없어서 보험을 다 해지하셨어요. 지금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뭐라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보험을 다 해지했다니요. 저희도 처음에는 저희가 내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도 살기가 너무 빠듯해서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성호가 미안한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도 일을 안 하고 있어서 큰 돈을 내기는 부담스러웠죠.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라는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큰 돈이었어요. 1,000만 원.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나도 그 정도는 없어. 어머니, 건물 있으시잖아요. 매달 월세 받으시는데 그거 저희 주시면 안 될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월세가 제 생활비인데 그걸 달라고 하다니요. 그건 내 생활비야. 1,000만 원은 좀 힘들어. 그럼 500만 원 정도만 줄게. 그것만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저희 엄마한테 전해드릴게요. 저는 그날 500만 원을 은지 계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사돈댁 생각이 났죠.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렇게 아프시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500만 원을 더 보내기로 한 거죠. 비록 제 생활비를 아껴야 하지만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돈 500만 원 더 보냈어. 사돈댁한테 얼른 회복하시고 힘내시라고 전해줘.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3일 후에 수술 예약 잡았어요. 엄마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 수술 잘 받고 얼른 회복하시라고 전해줘. 저는 사돈댁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몸도 아프시고 곧 수술을 받으신다는데
괜히 돈 보냈다고 전화하면 생색내는 것 같고 불편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퇴원하시면 그때 전화하기로 마음먹었죠.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사돈댁이 무사히 수술 받으시고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들 부부가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죠.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구 영숙이랑 약속이 있어서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숙이는 얼마 전에 남편이랑 홍콩 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했죠. 순자야, 홍콩 정말 좋더라. 야경도 예쁘고. 이거는 선물이야. 홍콩에서 유명한 차래. 영숙이가 예쁜 상자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받았어요. 그런데 영숙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너 아들이랑 며느리 어제 인천공항에서 봤어.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인천공항이라니요. 어제 우리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잖아. 그때 공항에서 봤다니까. 어디 좋은데 놀러 가는 것 같던데? 정말. 확실해? 당연하지. 서로 인사도 했는걸. 너 아들이 나한테 먼저 잘 지내냐고 물어봤어.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오늘이 사돈댁 수술날이라고 했는데 성우와 은지가 인천공항에 있었다니요. 뭔가 이상했어요. 순자야, 너 혹시 성우네가 어디 여행 간다는 소리 들었어?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처음 듣는데. 그래? 그럼 갑자기 여행 간 건가? 요즘 젊은 애들은 즉흥적으로 여행도 잘 가잖아. 저는 영숙이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정엄마 수술이 오늘인데 며느리가 어떻게 여행을 갈 수 있겠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성우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성우야, 지금 어디야?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지금 장모님 병원이에요. 오늘 수술 받으셔서 아직 병원에 있어요. 저는 그 답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영숙이는 어제 인천공항에서 봤다고 했는데 성우는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하잖아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었죠. 그래? 어느 병원인데? 창원바른병원이요. 근데 그건 왜요? 아니, 그냥 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전해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숙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영숙이는 저랑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거든요. 그럼 거짓말을 하는 건 성우일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계속 성우와 은지 생각이 났죠. 혹시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성우가 말한 창원바른병원에 가보기로 했죠. 운전을 못하는 저는 터미널에 가서 창원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닐까? 아들이 저를 속일 리 없다고요. 하지만 영숙이가 본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어요. 창원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창원바른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들어서니까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접수대에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환자 한 명을 찾는데요. 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돈댁 이름을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로 확인을 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 안 계신데요?
네. 어제 수술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확인 좀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 어제는 저희 병원 휴무일이었어요. 수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제가 휴무일이었다고요. 그럼 성우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기, 혹시 다른 날짜에 입원하신 건 아닐까요? 어르신, 최근 일주일 기록 다 확인해 봤는데 그런 분 안 계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죠.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제가 보낸 1,000만 원은 어디에 쓴 걸까요? 사돈댁은 정말 아프지 않은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돈댁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아프실까봐, 불편하실까봐 전화를 안 했는데, 이제는 확인을 해야만 했어요. 여보세요? 사돈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밝고 건강한 목소리였어요.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저 성우 엄마예요. 아, 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허리 아프신 데는 괜찮으세요? 허리요? 갑자기 허리는 왜요? 사돈댁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은지가 그러던데요. 허리 다치셔서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무슨 소리예요? 저 허리 안 아프고 요즘 일도 안 해서 너무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요? 최근에 아프신 적 없으셨어요? 네. 매년 건강검진도 받는데 아주 건강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사돈어른,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돈댁은 아프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속였다니요.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거짓말로 받아갔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성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너 지금 어디야? 병원이요. 장모님이 아직 입원 중이시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지금 병원인데 너 지금 어디 있어? 성우는 한참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꺼져 있다고 나왔어요. 은지한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아들이, 제가 예뻐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창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집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보니까 성우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잠도 오지 않았고 계속 생각만 났죠. 언제부터 거짓말을 한 걸까? 제가 보낸 돈은 어디에 쓴 걸까? 사돈댁 이야기는 전부 꾸며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성우와 은지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서 계속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두 사람을 내려다봤죠. 너네 언제부터 거짓말한 거야? 은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며칠 전에 창원 직접 가셨다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럼 얘기는 필요 없어. 내가 언제부터 거짓말한 거냐고 물어봤잖아. 사실대로 말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저희 엄마 넘어져서 허리 수술 받았다는 거. 그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사실 저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카드값 때문에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거였어요. 은지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돈 없어서 돈 빌려달라고 하기가 쪽팔려서. 그래서 사실대로 말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작년부터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럼 제가 처음에 보낸 300만 원도 거짓말로 받아간 거였네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준 돈 다 돌려줘. 엄마. 성우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무시하고 제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사돈댁 허리 수술한다고 받아간 300만 원, 중간에 영양제 맞춘다고 받아간 50만 원, 이번에 1000만 원까지. 모두 합쳐서 1350만 원이야. 지금 당장 갚아. 어머니, 저희 돈이 없어요. 돈 없다면서 여행은 어떻게 다녔어?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너네가 지금 돈이 있든 없든 내 상관 아니야. 당장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너네가 살고 있는 그 집 다시 내가 뺏어올 거야. 지금 성우와 은지가 살고 있는 집은 제가 결혼하면서 지내라고 제 집을 내준 거였습니다. 아직 명예 이전을 안 해줬는데 너무 다행이었죠. 집 얘기가 나오자 성우가 발끈했어요. 엄마, 집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돈은 돈이고 집은 집이잖아요. 성우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집도 내 집이야.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그것도 돈인데 왜 달라? 오늘까지 돈 입금 안 하면 내일 바로 변호사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 나가. 당장 나가. 저는 두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성우와 은지는 계속 빌었지만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제 통장에 3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은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거라도 먼저 드려요. 나머지는 매달 조금씩 갚아서 3개월 안에 다 드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매달 조금씩 준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짓말로 돈을 받아갈 때는 한꺼번에 받아가고 갚을 때는 조금씩 갚겠다고요. 나는 그거 동의 안 했어. 3개월씩이나 기다릴 생각 없으니까. 당장 다 갚든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든지 둘 중 하나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내용 증명부터 발송하시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내일까지 남은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집에서 퇴거 조치를 하겠다는 거였죠.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거짓말로 저를 속인 건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성우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교복 입고 웃던 모습. 그런 아들이 이제는 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성우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매달 조금씩 갚기로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성우야, 나랑 협의도 안 했고, 심지어 나는 그 내용에 동의도 안 했는데, 너네끼리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350만 원만 보낸 거 아니야? 엄마, 그래도 집까지 빼앗으시면 어떡해요? 거기 써 있는 대로 오늘까지 나머지 다 안 갚으면 집에서 쫓겨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성우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불안했습니다. 성우가 돈을 구해올까요? 아니면 정말 집에서 쫓겨나게 될까요? 복잡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저녁이 되도록 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돈이 입금 안 됐어요. 그럼 퇴거 조치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거 조치가 완료됐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이삿짐을 싸는 중이었어요. 성우와 은지가 짐을 옮기고 있었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성우가 저를 발견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죠. 엄마,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겨우 1,000만 원 때문에 집까지 빼앗고 저희를 내쫓으세요? 성우는 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지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성우야, 너가 말한 대로 겨우 1,000만 원이면 갚지 그랬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네는 내 돈 가져다 쓸 때는 쉽고 다시 돌려주는 건 어려울 거면 애초에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엄마, 성우야, 은지야, 너네가 지은 죄만큼 벌 받는 거야. 얼른 가.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성우와 은지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제 아들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어요. 잘못한 건 성우와 은지였죠.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그 집을 다시 월세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세입자를 구해서 월세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 남은 인생을 더 편하게 살 거였죠.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아들에게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짓말로 거의 1년 동안 저를 속였잖아요. 용서할 수 없었죠. 친구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요즘은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영숙이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영숙이는 놀라면서 말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 많이 힘들었겠다.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래. 넌 잘못한 거 없어. 잘한 거야. 영숙이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한 쪽이었죠. 며칠 후 부동산 중개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었거든요. 어머님, 그 집에 세입자 구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 원하신대요. 저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덕분에 제 생활도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았죠.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고 제 인생을 제가 지켜나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성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지내야 할까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용서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성우 생각은 계속 났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제 아들이잖아요. 언젠가는 용서하게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지내게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는 거였죠.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매달 월세를 정확하게 입금해 주셨고 집도 깨끗하게 관리하셨죠. 저는 그 월세로 이전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 밥도 먹고 여행도 다녔어요. 지난번에는 친구들과 제주도에도 다녀왔죠.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즐기는 여행이었습니다. 성우한테서는 가끔 문자가 왔어요.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은지를 마주쳤습니다. 은지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은지가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죠. 잘못한 건 성우와 은지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배신과 거짓말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요.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요. 그리고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요. 진실과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순진하게 누군가를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중히 여길 거예요. 제 친구들처럼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 말이죠.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